자, 심리학과 문학이 자전적 기억을 이해하는 방법. 자전적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 기억, 그쵸? 그건 자전적 기억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제가 뭐냐. 자, 주장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은 문학적 탐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요런 얘기인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은 문학적인 탐험을 때로 해야 된대요. 좀 이것만 봐서는 뭔 소린지 잘은 모르겠어. 아이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심리학은 문학적 탐험을 해야 한다. 자, 이게 뭔 소린지 좀 보겠습니다. 갈게요. 시간 좀 지키면 안 될까? 자, 그 정도로 주제나 제목 정리해두고요. In trying to explain, 시도함에 있어서, 시도할 때, in ing, 요거는요, 해석할 때는 뭐뭐 할 때, 요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또 뭐뭐 함에 있어서 요렇게 해석하는 놈이에요.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죠. How different discipline, 어떻게 다른 학문이, disciplines 학문이죠. 시도하느냐 이겁니다. 뭘 시도해요? 이해할 것을 시도하는 거죠. 뭐를요? 자전적 기억이에요. 자전적 기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서전적 기억, 자기 어린 시절부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서전을 쓰는 듯한 기억. 이런 기억을 이해하려는 어떻게 다른 학문들이 그것을 이해하는지 설명할 때 문학평론가인 데니얼 엘브라이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심리학은 정원이고요. 문학은 황무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비유적 표현이 되겠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 비유적 표현이 뭘 뜻하는지 고민을 할 것. 비유적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얘도 비유잖아. 그쵸? 그는 의미합니다. 아, 내가 믿기에 그가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대절을 의미해요. 심리학은, 다시 말해서 정원은 seeks to make patterns, 추구합니다. 무엇을요? 패턴 만들기를 추구해요. 또 병렬되고 있어요. to make, to find, ultimately impose. 병렬되고 있죠. 뭘 추구하는 거예요? 패턴 찾기, 패턴 만들기. 그 다음에 regularity, 이게 규칙성이잖아. 규칙성 찾기. 그리고 ultimately, 궁극적으로 impose는 부과하다라는 뜻이니까요. 그죠? 자, 질서를 부여하는 거, 부과하는 거죠.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에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리학은 뭐 하는 거냐면 패턴 만들고 규칙성을 찾고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정원이라고 표현한 거야. 정원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제초기로 풀을 싹 정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관리가 가능해. 그런 의미에서 패턴 만들고 규칙성을 찾고 질서를 부여할 수 있어. 단 무엇에? 인간의 경험과 행동에. 이게 심리학이에요. writers, 작가들은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문학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작가들은, okay, by contrast, 대조적으로, 그쵸? dive into, 뛰어든다는 뜻입니다. unruly. 자, 룰이 규칙이라고 친다면, unruly는 뭐예요? 규칙이 없는 거니까, 멋대로의,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untamed, 길들여지지 않은 이런 의미죠.
완전 반대말이죠. 무엇에? 규칙성, 패턴 이런 것하고 완전 반대말이죠. 그런 인간 경험의 깊이 이걸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들어갈 단어들은 얘네들입니다. Unruly, untamed depth of human experiences. 그래서 문학은 야생인 거예요. 황무지인 거예요. 되셨죠? 왜 문학은 황무지로 보고 있죠? 멋대로예요.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았다고요.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우리가 자전적 기억을 이해할 때 정원의 요소와 그 다음에 황무지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야, 심리학에는. 됐죠? 정원이라는 것은 패턴이고 규칙성이고 질서 부과예요. 하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멋대로의 길들여지지 않은 깊이를 추구하는 거야. 인간의 경험에. 34번 다시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기억을 이해한다. 기억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한 말. 요게 뭐뭐한 것이잖아. 관계대명사 자리야. 왓은 중요해. 자, 기억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 그가 한 말은요. 확장될 수 있어요. 질문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질문. 만약 우리 심리학자들이 비투부정사 너무 벤트는 자, 이게 뭐지? 기울어지다, 구부리다라는 뜻이니까 벤트 휘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다. On identifying the orderly pattern. 자, 식별하고 증명하는데 됐죠? 규명하고 확인하는데 무엇을요? orderly pattern. 이거 뭡니까? 정원이에요. 맞습니까? 그쵸? 이런 정원, 왜 정원이라 그랬습니까? 규칙성이 있고, 패턴이 있고, 질서를 부과하는 면이 정원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또, regularities, 규칙성이에요. 자, 그래서 패턴이란 얘기 1번, regularities 2번, 전부 심리학의 정원적 요소. 맞죠? 아이들의 마음의 규칙성. 만일 이것으로 우리가 너무 구부러져 있다. 만약에 이쪽을 향해서 너무 휘어져 있다면 요런 것과 요런 것을 향해 휘어져 있잖아. 그럼 우리는 놓친다라는 겁니다. 뭘 놓치냐면 필수적이면서 pervasive, 이게 널리 퍼진, 만연한 이런 뜻이에요. 멀리 퍼져 있고 만연한 이런 의미입니다. 널리 퍼진 그런 특징들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주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주제가 뭔데요? 아이들의 제멋대로의 그리고 상상력이 있는 방식이죠. 말하고 생각하는. 됐죠? 이걸 놓치는 겁니다. 아이들의 제멋대로의 멋대로인 이게 unruly야. 멋대로의 구는 imaginative. 여러분 이 단어 조심하세요. 이건 상상력이 풍부하니야. 왜 그러냐면 이 단어로 낼 수 있어. imaginary 이거는 얘들아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완전 다른 단어예요. imaginative하고 imaginary는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 그럼 얘는 어떤 요소죠? 황무지의 요소죠? 이것들은 황무지, 정원이 아니라 황무지의 요소입니다. 앞에 잘 보세요. 정원과 황무지가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갑니다. 아직 빈칸이 안 나왔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패턴이나 규칙성 이런 것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그런 얘기하고 생각하는 제멋대로의 상상력이 풍부한 방법을 우리는 놓치게 돼. 이런 얘기야. 그래서 it is not only, 이것은 not only the developed writer or literary scholar. 여기 liter이라는 것은 문학의 라는 뜻이야. 문학의. 단어 조심하세요. literat이란 단어 쓰면요. 얘는 읽고 쓸 줄 아는 뜻이야. 읽고 쓸 줄 아는 완전 다른 단어. 선생님들이 단어 가지고 장난을 치실까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하고 얘. literary하고
reiterate. 이 단어 구별하시라고. 그래서 적어드리는 거라고. 반드시 쓰고 기억하셔야 된다. 써 빨리. 모르는 게 나오잖아. 무조건 필기. 알았습니까?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되셨죠? 좋아요. 갑니다. 자, 그래서 developed writer. 굉장히 실력이 있는 그런 작가들. 그리고 문학 학자들이에요. 스컬러는 학자들이죠. 학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되셨어요? 자, who 뭐 하는 사람들이요? seems 보이는 사람들이요. drawn 끌리는 것처럼. 됐죠? seem이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형용사 써야 되는데 과거 분사도 형용사 취급이므로 seems drawn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어디를 향해 끌리는 겁니까? somewhat 다소 야생의 그리고 idiosyncratic way. idiosyncratic이 뭔 뜻이야? 색다른이란 뜻이에요. 색다른 방식에 끌리는 거예요. 됐죠? 사고방식에. 되셨어요? 됐습니까? 왜요? 아이들의 제멋대로의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와 사고방식. 이거 우리 이해해야 되거든. 그래서 발전된 작가들과 문학평론가 뿐만이 아닙니다. 다소 이런 야생의 그리고 색다른 방식의 사고방식에 끌리는 것은 작가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제멋대로 굴고 야생의 색다른 그런 방식에 끌리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학을 연구할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심리학자들 얘기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interest in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들은 may have to venture a little more often into the wilderness. wilderness라는 것이 아까 뭐였습니까? 문학이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전적 기억을 연구하거나 심리를 연구할 때 약간의 문학적 요소에 대한 모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wilderness가 문학을 나타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In order to get a good picture of how children think.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좋은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그림을 얻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이해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좋은 그림을 얻다는 게 뭐라고? 제대로 이해하다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약간의 문학에 대한 탐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문학에 대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써두세요. 빨리. 심리학과 문학에 1번은 심리학과 문학이고 2번은 심리학과 문학의 자전적 기억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태자를 똑바로. 이나 써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심리학은 문학적 탐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되셨죠? 오케이. 빨리 갑니다. 오늘 끝낼 거예요. 일요일 날은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 드릴게요. 아셨나요? 공부할 시간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농땡이 치지 말고 영어 공부 시간을 좀 쏟아 주셔야 돼. 내용 이해뿐만 아니라 빨리 써. 내용 이해뿐만 아니라 니네가 복습해야 될 게 뭐야? 5번. 흐름 깨는 문장이에요. 35번은 이런 글이에요. 식물의 빠른 회복성. 식물의 빠른 회복성을 통한 자연환경 회복. 식물의 빠른 회복성의 원인과 역할.
이렇게 보셔도 돼요. 도대체 식물은 왜 이렇게 빠른 회복이 되느냐? 동물과 달리 그 원인이 뭐냐? 그리고 식물의 회복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에 관한 글이에요. 계속합니다. 다 썼어? 갑니다. 자, 보시죠. 식물들이 tend to recover, 이게 회복하다잖아요. disaster가 재난이고요. 재난에서 더 빠르게 회복하기 때문에 동물들보다 식물들은요, essential, 필수적이에요. revitalization이 뭡니까? 소생, 부활, 이런 거예요. 손상된 환경의 소생 또는 새로운 활기를 다시 활력을 집어넣는 것의 핵심이 바로 식물입니다. 되셨죠? 네, 좋아요. 대인은 당연히 식물인 거고 볼 것도 없습니다. 단어 신경 쓰라고 내가 적어준다. 갑니다. 어째서 식물들이 가집니까? 이런 특별한, preferential, 이게 특별한이라는 뜻이야. 선호하는 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특별한이라고 보세요. extraordinary라고 써도 됩니다.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 하는 능력? 회복하는 능력. 재난으로부터. 흐름 깨는 문장 찾아야 돼. 지금 흐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문장의 구조도 평이합니다. 평범합니다. 자, 식물들이 이렇게 재난에서 극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주로 무엇 때문이냐면 동물과 다르게 unlike는 무엇과 달리 이런 뜻이잖아. 동물과 달리 식물들이 말이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조직이나 기관을요. 그리고 티슈, 얘도 조직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관과 조직이라고 해야 되겠다. 조직이라고 볼게요. 오케이. throughout their life cycle. 그들의 평생 동안이라는 얘기입니다. throughout 이 단어 스펠링 조심해. 쭉 내내란 뜻이야. 스펠링 조심해라. throughout 스펠링 조심하라고 내가 계속 당부 드리죠. 왜? 그냥 through만 쓰면은 이거는 통해서란 뜻이고 thorough 있잖아. thorough 얘는 철저한이기 때문에 스펠링 가지고 장난쳤을 때 너희들이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through 무엇을 통해 thorough 철저한 스펠링 가지고 장난치면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시험 대비는 참 한 달 내내 너희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제가 2학년들 결과는 모르겠고 1학년들은 또 어려웠답니다. 시험이 무지하게 어려웠대네요. 은행 중이 이번에 겁나게 어려워서 막 70점 90점 받던 애들이 70점 받더니 은행고 더 시험 어렵긴 했어요. 1학년들. 아무튼 갑니다. 이러한 능력은 due to 뭐뭐 때문입니다. because of 쓰셔야 되고 뭐 때문이냐면 activity 활동 때문이죠. plant meristems 이게 분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분리 조직인가요? 분리 조직 맞나? 분열 조직이라고 하고 있어요. 분열 조직. 자, 분열 조직 뒤에 설명 나와요. 하이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분열 조직이 뭡니까? 설명하고 있다고 하이픈에서. 지역이랍니다.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undifferentiated tissue. 구별되지 않은 조직. 미분화된 조직이에요. 잘 들어요. 뿌리와 슛은 싹입니다. 새싹들. 뿌리와 새싹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미분화된 조직. 다시 말해서요. 조직이 있긴 한데 얘가 어떤 장기가 될지가 결정이 안 된 거야 아직. 이해하셨어?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데 뿌리가 잘려나갔어. 그럼 이 미분화된 조직은 뿌리로 분화가 되는 거고 식물이 자라는데 줄기가 꺾였어. 그럼 이 미분화된 조직은 줄기로 자라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번개를 딱 맞아가지고 여기 나무의 어떤 가지가 완전히 끊겼어.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가지가 자라요. 이해하셨어? 이게 미분화된 조직입니다. 아직 그 어떤 걸로 분화될지 결정이 되질 않았어.
그런데 재난이 닥쳤을 때 얘들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그 잘린 부분을 미분화 조직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 보세요. 자, 분열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지역이냐, 아직 미분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뿌리와 그 싹에서 됐죠? 그런데 이 녀석이 이 분열 조직이 또는 리전을 꾸며도 되는데 얘네들이 in response to specific cues 어떤 특정한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구별화된다라는 겁니다. 분화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화됩니까? 새로운 조직과 장기, 기관, 장기 같은 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특정한 신호가 뭘까요? 이 나무에 줄기가 잘렸네 이런 신호. 이 나무에 뿌리가 지금 살짝 끊겼네. 되셨죠? 이 나무에 이파리가 계속 지금 썩어가고 있네 이런 거. 되셨습니까? 그런 것이 특별한 신호가 되겠지. 알았어요? 이상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재난이 닥쳐서 식물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닥쳤다라는 이상 신호. 아셨죠? 그런 이상 신호에 따라 새로운 조직이나 장기로 이렇게 분화돼 버립니다.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팔이 잘리면 사람이 식물약 치자고. 그럼 여기서 새로 팔이 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사람이 발목 이하가 잘렸어요. 그럼 여기서 발목이 자라는 거고. 이게 미분화 조직의 기능이라고. 아셨지? 오케이. 자, 만약에 이런 메리스템스가 not damaged, 손상되지 않았어. during disaster, 재난 동안 손상되지 않으면 식물들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어요. 파괴된, 오케이? 그리고 이런 폐허가 된 환경 자체를 변형시킬 수가 있답니다. 분열 조직 자체가 손상이 되지 않잖아? 그럼 식물들은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주변 환경을요. 알았지? 싹 쓸려갔어. 산불이 나와서 다 타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있던 식물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배런, 이게 척박한, 황무지의 이란 뜻이야. 배런이란 단어 기억하세요. 파괴되고 척박한 환경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ultimately 변형시켜요. 됐나요? 자, 분열 조직이 뭔지 아셨죠? 미분화됐다, 분화됐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좋아. 되셨나?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어디 담겨있죠? 여기죠. 4번 문장이 주제고 1번 문장도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장과 4번 문장은 반드시 10번 이상 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이렇게 계속 갑니다. 당신께서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규모로 한 나무가요. when a tree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struck by lightning. lightning이 번개거든. 번개에 맞은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과거 분사 썼다고요. strike의 과거 분사. 그래서 수식이 된다고요. 되셨어? 한 나무가 주어고요. 번개에 맞은 나무가 forms 형성하다. 그래서 수일치 딱 시키고 있잖아. 그치? 수일치 시키고 있잖아요. 새로운 가지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자라요. 어디에서? old scar, 오래된 흉터에서. 번개를 맞아서 타버린 그 자국. 이해하셨죠? 흉터 자국입니다. 지금 분열 조직과 그 다음에 분화된 것에 관한 얘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4번 문장은 어떻습니까? 필기 다 하셨나요? 얼른 하세요. 독해하시다가 이해가 안 가면요. 영상 강의 들어가서 1.5배에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아셨어? 갑니다. 자, 4번에 in the form of forest and grassland야. 자, forest는 숲이고요. grassland라는 것은 초원입니다. 자, 숲이나 초원의 형태에서 plants, 식물들은 조절합니다. The cycling of water.
물의 순환을 조절하죠. 그리고 적응합니다. 조절합니다. 뭐를요? chemical composition, 화학적 구성을 조절합니다. 대기의, 갑자기 대기 얘기가 왜 나와요? 식물의 부활, 오케이? 뭡니까? 분열 조직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가 무슨 숲이나 초원의 형태로 식물들이 물의 순환을 조절하고 화학적 구성을 조절합니까? 이상하죠? 4번 답이고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In addition to, 이거는 뭐뭐 이외에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Regeneration, 재생성이죠. 재생성 맞죠? 재생이라고 해서 재생 그냥. 또는요 Resprouting, 재발아. 발아가 뭡니까? 싹이 트는 거예요. 발아는 싹이 트는 걸 뜻해요. 재발아는 다시 싹이 트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러니까 재생이나 재발아 이외에도 식물들의 disturbed areas, 이게 손상된 지역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교란된 지역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교란된 지역은 결국 뭘 뜻하냐면 손상된 지역입니다. 자연재해로 손상된 지역이에요. 손상된 지역은요 회복할 수 있어요. reseeding, 이건 뭔데요? 재파종. 파종은 씨 뿌리기예요. 다시 씨를 뿌리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지. 되셨죠? 이렇게. 식물의 손상은 환경에 뭐랄까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여기 보세요. 이거 식물의 빠른 회복성의 원인과 역할. 식물의 빠른 회복성을 통한 자연환경 회복. 됐죠? 왜? 원인이 뭔데요? 분열 조직 때문이었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재난이 닥쳤을 때는 그 부분으로 조직으로, 세포로, 장기로 분화되더라. 그것 때문에 식물 회복이 빠르더라. 그래서 주변에 폐허가 된 환경 자체를 식물들이 바꿔줄 수 있더라. 되셨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36번 순서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립니다. 36번 괜찮아. 여기 36번, 37번, 38번 중에서 37번이 좀 어려워요. 36번, 8번은 쉽습니다. 빨리 갈게요. 자, when two natural bodies of water stand at different levels, 두 개의 자연의 bodies of water, 이건 물줄기라고 보세요. 물줄기라고 봐야 되는지 뭐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석이 수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물줄기로 보고 싶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두 개의 자연에 있는 물줄기가 at different level, 다른 뭐랄까 수위, 물의 높이에요. 이런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강이 흘러가는데요 갑자기 낙차가 큰 이렇게 물길이 나 있는 거야. 여기에 막 뭐랄까 돌도 있고요. 이렇게 돼요. 되셨죠? 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게 바닥입니다. 아셨죠? 바닥이고 물은 이렇게 찰랑찰랑 여기서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가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위에 배들이 지나가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지나가다 여기서는 걸려버려요. 좌초한다고 이게 암초 역할 해버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이렇게 지우고 수위 다른 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지금 두 개의 수위가 달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걸 만들어요. 가상의 럭이라는 걸 만들어요. 럭.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게이트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도 하나 있어요. 물은 이렇게 고여 있겠죠. 물은 이렇게 고여 있어요. 여기는 뚫려 있습니다. 위에는 뚫려 있어.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상태고요. 아셨죠? 이 배가 이거 물입니다. 이렇게 낙차를 둬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만약에 이 배가 이동해서 일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배가 일단 여기 문이 열려요. 그리고 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들어와 있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들어와 있겠죠.
그치? 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맞지? 그때 이 문을 열어요. 얘는 닫고요. 그래서 물을 흘려보내서 수위를 이만큼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배가 이렇게 떠오르겠죠.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 문을 열면 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 또는 물줄기의 높낮이가 다를 때 얘가 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꾸로 과정을 하는 거겠지. 이걸 먼저 열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물을 빼버립니다. 물을 빼서 이 면으로 낮추는 거죠. 여기에 있던 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면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되셨어요? 이게 덕입니다. 제 말 지금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줄거리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가자고. 자, 두 개의 수역이 다른 수위에 서 있을 때 building a canal, 운하를 만드는 건데 운하는 이렇게 쭉 대륙을 관통하는 물줄기잖아요. 맞습니까? 운하를 만드는 거예요. between them. 여기서 them은 뭔데요? two natural bodies of water예요. 맞죠? 이것들 사이에, 그럼 bodies를 꾸미겠지? 이것들 사이에 운하를 만드는 것은 present, 제시하는 겁니다. 제시한다. 아주 복잡한 공학적 문제를 제시합니다. 오케이? 복잡한 공학적 문제를 제시합니다. 와, 이게 높낮이가 다른데 거기다가 운하를 만든다?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자, to make up for the difference in level, 수위에서의 차이를 보상하다 또는 보충하다라는 뜻입니다. make up이라는 것은요. 됐죠? 수위에서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공학자들이 만들었어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water step. water step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 계단이죠. 근데 뭐라고 불리는? 럭스라고 불리는 계단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계단은 하나짜리 계단이에요. 어떻게?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는 수준에 들어가서 딱 여기에 떠 있어. 근데 저쪽에 문이 열리더니 물이 들어와서 이게 높이가 쭉 올라가서 배가 올라가. 그럼 저쪽에 문을 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단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올 때는 들어와서 물을 쭉 빼. 그래서 쭉 내려가. 이쪽 문을 열어서 이렇게 나가는. 되셨죠? 이렇게 물 계단을 만들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쉼표가 여러분 2개 나왔기 때문에요. 쉼표가 2개 나와서 삽입임으로 이 쉼표 뒤에 that을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관계대명사예요. 삽입과 삽입, 쉼표 뒤에는 삽입 뒤에는 that 사용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거 없는 걸로 쳐야 되니까. 자, 이 락이 뭐냐면 이 녀석이 뭐 하는 놈이냐면 운반해요. 배를 또는 보트들을요. 위로 또는 아래로 이 두 가지 수위, 물의 수위죠. 수위 사이에 위로 또는 아래로 배들이나 보트들을 운반하는 거래요. 됐죠? 그래서 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공적인 워터 베이슨, 물 분지. 베이슨은 원래 분지라는 뜻이거든요. 분지? 근데 이걸 물 분지 그러지 말고 물 웅덩이라고 보고 있네요. 인공적인 물 웅덩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 웅덩이. 건호야, 음료수 마시고 인공적인 물 웅덩이. 됐습니까?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긴장감이 떨어져 있으면 잠이 올까요? 시험범위 나가는데 초조하고 전혀 걱정도 안 되나 봐요. 갑니다. 이것은 해서 long rectangular 사각형의 모양이야. 특히 직사각형을 뜻합니다. rectangular 직사각형이라고 합시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월, 콘크리트 벽을 가지고 있고요. 한 쌍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양 끝에 아까 말했던 이쪽과 이쪽 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얘가 콘크리트, 여기가 문이에요. 게이트, 게이트, 여기도 게이트, 그리고 콘크리트 벽, 콘크리트. 됐어요.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치 단수명사 하나만 조심하고요. 오케이, 바리. 좋아. 단어 조심하고. 자, 갑니다.
vessel 이게 뭐예요? vessel 배입니다. 배. 배가요. is going upstream 상류로 가요. 상류로. 즉 위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위쪽에 있는 게이트가 stay closed 닫힌 채로 남아 있어요. 뭐 할 때? 배가 들어갈 때 log으로 at the lower water level 낮은 수위의 물에서 그쵸? 낮은 수위의 물에서 배가 럭으로 들어갈 때는 위쪽에 있는 문은 닫힌 채 남아 있어요. stay closed 별표 치세요. 이형식 동사 형용사 쓴 겁니다. 얘가 이형식 동사라서 형용사 쓰잖아요. closed 됐죠? 자 아래쪽에 있는 게이트는요. then 그리고 나서 닫혀요. 배가 들어오고 나서 닫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물이 is pumped into라고 써서 물이 펌프를 통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물 웅덩이 안으로 들어간다. 됐죠? 오케이. 이런 상승하는 물이 들어올린다. 그 선박을. 베슬은 선박이나 배예요. 어느 수준까지, 어느 수위까지? upper body of water, 물의 상류. 됐죠? The upper body, 상류예요. 물의 상류의 수위까지 선박을 들어올린다라는 거죠. 상승하는 물이 들어올린다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위쪽에 있는 문이 열려요. up은 열린다. 그리고 배가 그것을 통과해 간다. passes through, 통해 가다. 그것을 통해 간다. 됐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순서 잡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for downstream passage, 하류로의 통과를 위해서 하류로 가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은 작용하는데 the opposite, 반대로 작용하는 거죠. 반대 way, 방식으로, 방법으로. 됐죠? 당연하죠. 배가 들어갑니다. 이 엔터는 하나 좀 조심합시다. 엔터 뒤에 into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엔터만 쓰세요. 알았죠? 엔터는 동의어가 go into이기 때문에 가끔씩 시험에 선생님들이 가끔씩 내요. 엔터는 into 쓰면 안 돼. 하지만 go into는 가능해. go into라고 쓰는 건 가능해. 엔터를. 예. 자, 배가 들어가요. 럭으로 상류층에서. 그리고 나서 물이 펌프질 돼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into가 아니고 from이에요. into 쓰면 안 되죠.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The rock으로부터 언제까지? 배가 is be in line with 이거는 뭐예요?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be in line with 일치하다. 아래의 해수면, 아래의 강의 수위. 됐죠? 아래쪽의 수위가 일치할 때까지 럭에서 물이 쭉 빠집니다. 되셨나? 그래서요,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다? 수위가 다른 두 지역 간의 운하 건설이야. 정확하게 이 내용이죠? 맞죠? 수위가 다른 두 지역 사이의 운하 건설은 뭘 통한다? 로크를 LOCK 이거 맞죠? 스펠링 맞냐? 오케이. 얘를 수위가 다른 지역의 운하건설의 문제 해결 요게 오늘의 주제. 쉽습니다. 37번 하기 전에 잠깐 쉴게요. 잠깐 쉬겠습니다.